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김 비서가 무슨 일로 나한테 연락했어? 오늘은 주말이니까 회사 일로 연락한 건 아닐 테고. 혹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사장님 오늘 출근하셨어요? 오늘은 거래처랑 볼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 왜? 회사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없는데 굳이 토요일 아침에 거래처랑 만난다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글쎄, 뭐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입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사모님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놀라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 아침에 우연히 사장님이 차 조수석에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가는 걸 봤어요. 오늘은 거래처 사장님이랑 단둘이 만난다고 했는데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갔다고. 그게 정말이야. 김 비서가 잘못 본 건 아니고.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으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그 여자는 이번에 신입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여자고, 입사 초기 제가 그 여자 교육 담당이었기에 절대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사장님 곁에 앉아서 여우 같은 얼굴로 사장님을 꼬시는 걸 똑바로 봤어요. 차는 금방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 여자가 내 남편을 꼬시는 걸 똑바로 봤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남자의 혼을 빼려고 발악을 하는 천박한 낯짝이었어요. 정말 내 남편이 맞아. 저 사장님 비서로 3년을 일했는데 사장님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제 눈에는 사장님이랑 그 신입 여자가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 비서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걸 말해주는 거야? 김 비서 입장에서는 나보다 사장인 내 남편 쪽에 줄을 서는 게 맞지 않나? 사모님 말씀이 맞아요.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제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것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전 같은 여자로서 딴 년이 감히 사모님 남편을 꼬시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여러모로 베푸시는 사모님은 제 롤모델이시고, 그런 사모님을 우습게 만드는 그년이 용서가 안 됐어요. 뭘 롤모델까지. 암튼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니요, 제 눈에 비친 사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여자예요. 남편 바람보고를 받고 심란했었는데 잠시나마 웃음이 나오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김 비서 말에 불쾌한 기분이 조금이나마 걷어진 것 같아. 보잘것없는 제가 사모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영광이죠. 암튼 오늘은 고마웠어.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김 비서한테 내 남편의 창피한 사생활을 들켜버려서 민망하긴 하지만 내 편 들어주고 나한테 힘을 준 건 고맙게 생각할게.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사모님한테 연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히 사모님 남편한테 꼬리치는 그년을 절대 가만두지 마세요. 전 끝까지 사모님을 응원할 겁니다. 다음 날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김 비서가 또 무슨 일이야? 어제 일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사장님이랑은 대화해 보셨어요? 김 비서 말대로 그 사람 어제 아침에 조수석에 신입 여직원 앉힌 것도 맞고 그 여자랑 바람핀 것도 맞대. 내가 증거가 있다고 했더니 바로 실토하더라고. 사장이란 사람이 신입 여직원이랑 바람피고 그걸 또 비서한테 들키기나 하고. 내 남편이지만 한심하고 김 비서 보기 부끄러워. 사모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사모님이 왜 창피해하세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사모님 편이고 사모님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년이 사장님한테 눈웃음 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요? 감히 사모님 남편인 사장님한테 꼬리를 치고.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사모님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냐고요. 그래도 쌍욕 한마디 안 하시고 우아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난 그렇게 존경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 아니야. 내 남편이 바람폈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여자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사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혼하기 싫다고 싹싹 빌고 있어. 프라이드가 그렇게 높으신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빈다고요? 너무 상상 밖의 일이라 믿어지지 않네요. 그 사람이랑 난 부모님의 주선으로 만나서 정략 결혼했어. 따라서 우리의 이혼은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문제란 말이지. 아무리 그래도 바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바람은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또다시 사모님을 배신할 텐데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요?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 죄송해요, 사모님. 사모님이 걱정돼서 제가 그만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그 내연녀는 만나보셨어요? 그 여자를 내가 왜 만나? 난 싸구려 여자를 찾아가서 머리에 물 붓고 머리끄덩이 휘어잡고 쌈탁처럼 싸우는 천박한 짓은 못해. 그럼 그 여자를 그대로 두실 생각이신가요? 내 남편이랑 노란한 년을 가만둘 순 없지. 불륜 증거 찾아서 내용 증명 보내고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변호사랑 상담해서 그년한테 최대의 타격을 줄 생각이야. 잘 생각하셨어요, 사모님. 이래서 제가 사모님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정말 제 롤모델이세요. 근데 일개 내 남편 회사의 비서인 사람이? 사모님인 내 사생활에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좀 불편해서 한마디 했을 뿐이야. 죄송해요, 사모님.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저까지 나대서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사모님한테 사적으로 연락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2주 후. 사모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뭐가? 저희 집에 사모님이 보내신 내용 증명이 도착했는데 이거 혹시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연녀한테 보낸단 게 실수로 저한테 보내신 건 아닌지 싶어서요. 아니, 너한테 보내는 거 맞는데. 내 언니한테는 따로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실수 아니야. 내연녀한테 보내시는 건 이해가지만 저한테는 왜 보내셨어요? 왜인지는 그 내용 증명에 똑바로 적혀져 있잖아. 한글 모르니? 제가 사장님이랑 바람을 폈으니까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말이 적혀져 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전 한 번도 사장님이랑 바람핀 적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니?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핀 적 없다고. 네,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요. 전 절대 사장님이랑 바람핀 적 없어요. 하늘에 대고 가짜 맹세하면 천벌받아 이년아. 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신입년 조사할 때 너도 같이 조사했어. 네, 몰래 제 뒤를 캤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네가 거슬렸어. 지하고 뭔 상관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내 남편 바람에 붕괴하고. 그 신입년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게 수상해서 그 원인을 좀 캐봤다. 그랬더니 3년 전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내 남편이랑 바람피기 시작했더라 너? 그걸 다 알아내셨어요? 절대 안 들키고 싶었는데 다 아셨다니 더 이상 변명도 필요 없겠네요. 네, 저 신입일 때부터 사장님이랑 만나왔어요. 잘생기고 멋있는 사장님이 제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뿌리쳐요? 사모님도 사장님의 모든 게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사모님은 사장님을 좋아해도 되고 전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유부남이랑 바람핀 게 당당한 일이야? 불륜녀 주제에 간도 크게 나한테 연락해서 또 다른 불륜녀 고자질을 해. 너나 그년이나 그나물의 그 밥인데 누가 누굴 일러 바치고 지랄이야. 넌 똥 묻은 개고 그녀는 겨 묻은 개야. 똑같이 내 남편 몸에 들러붙은 똥파리년들이라고. 저랑 그녀는 달라요. 전 맹세코 단 한 번도 사모님 자리를 탐낸 적 없어요. 사모님한테 상처 줄 생각도 없었고 사모님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어요. 그냥 사장님한테 사랑받는 둘째 부인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녀는 달라요. 그녀는 사모님 자리를 탐내는 년이에요. 사장님 은총을 받고부터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선배들을 개돼지로 보고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회사 생활 끝이라는 말까지 하고 다녀요. 그렇게 건방지게 회사물을 흐리고 다니는 년을 어떻게 가만둬요? 그러니까 네 말은 회사를 생각해서 그년의 존재를 나한테 보고했단 말이니? 내 전 회사를 위해 쓰레기를 처분하고 싶었어요. 뻔뻔한 년이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치고 있어. 네 년은 그냥 그년한테 질투가 나서 내 힘을 빌려서 그년을 찍어내고 싶었을 뿐이잖아. 내가 나서야 그 사람이 그년을 버릴 것 같으니까 날 이용하기로 한 거 아니니? 전 그년이 사모님 자리를 탐내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년은 정말 내 자리가 욕심나지 않았단 말이야? 전 정말 사장님의 두 번째 여자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넌 그년이랑 달리 내 자리가 오르지 못할 나무란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주제 파악을 한 것일 뿐이야. 그 사람이 절대 나랑 이혼하지 않을 거란 걸 아니까. 굳이 본처 자리를 탐내며 힘 빼고 싶지 않았겠지. 근데 너 그거 아니? 네가 아무리 그 신입년을 그 사람 곁에서 끌어내려고 발악해도 네가 내 남편의 두 번째 여자가 될 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자가 너랑 그 신입년 둘밖에 없는 줄 알았니? 뒷조사를 해보고 나도 깜짝 놀랐잖아. 유흥업소 여자들 포함 넷이나 더 있던데. 그중 누가 두 번째인지는 오직 내 남편만 알고 있겠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제가 두 번째라는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미친년이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니녀는 가해자고 제일 큰 피해자는 나야. 나한테는 애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더러운 불륜녀들 싸움에 말려들게 된 내가 제일 기분 더럽거든. 날 분노하게 만든 거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거야. 전 정말 사모님한테 피해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사장님과 사모님의 행복을 아주 조금 나눠 가지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왜 너한테 내 행복을 나눠줘야 하니? 별 거지 같은 년을 다 보겠네.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전 절대 사장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모님이 사장님이랑 이혼하고 제가 사모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전 그냥 그 사람 곁에서 조용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누가 이혼한단 말이야? 난 내 남편이랑 이혼할 생각 없는데. 사장님이 바람 폈고 여자가 한둘이 아니란 걸 알게 됐는데도 이혼 안 하겠다고요? 사장님과 사모님은 정략 결혼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남편의 바람을 다 용서할 정도로 사장님을 사랑하세요? 네 말대로 우린 정략 결혼이야. 결혼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가족의 결합이지. 근데 그 사람이 바람 좀 폈다고 바로 이혼하면 양가의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정도의 결혼은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야. 부모님 그리고 내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란 거지. 근데 저번에는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난 처음부터 이혼은 생각한 적 없어. 이혼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처럼 사시겠단 말씀인가요? 그걸 너 같은 비서나 불행이한테 꼭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궁금하다고 하니까 특별히 너한테 알려줘도 무방하겠지? 내일부터 네가 다니는 회사 사장은 나야. 사모님이 사장이라고요? 사모님은 여자인데 어떻게 사장이 돼요? 우리 친정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10년 일해왔는데 사장 자리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장으로 내려갈 거야. 아니 어떻게 사장님이 부장님이 되고 사모님이 사장이 돼요? 우리 시아버님이 내리신 결정이고 내 남편도 거기에 동의했어. 절대 이혼만은 막고 싶어서 성의를 보이시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니. 그럼 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사모님을 모셔도 되죠? 네 생각에는 그래도 될 것 같니? 앞으로는 사모님을 사장님으로 깍듯이 모시고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나더러 내 남편의 불륜녀 낯짝을 매일매일 보고 살란 말이야. 넌 양심도 없니? 설마 절 다른 부서로 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야. 그냥 널 잘라버리기로 했으니까 회사에서 나가. 아무리 사장님이라고 해도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순 없어요. 저 절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사내 분류는 절대 금지라는 회사 규칙을 위반했으니까 잘려도 할 말 없어 넌. 내가 아니라 내 시아버지인 회장님이 널 무조건 내치라고 했으니까 복종해. 저 억울해요. 전 사장님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 네가 눈엣 가시처럼 미워하는 그 신임년도 너랑 같이 잘려나가게 됐으니까. 사장님이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제발 사장님이랑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네 연락처를 차단했어. 처음부터 넌 그냥 장난감에 불과했고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어.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절 버릴 리가 없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깔끔하게 버렸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 덕에 사장님이 되게 생겼으면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어딨어요? 네 덕에 사장이 된 게 아니라 내 팔자가 원래 그래. 사장딸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비슷한 가문의 아들이랑 정략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고 지금은 또 상황에 따라 사장 취임을 앞두고 있고 타고난 팔자가 너랑은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니까 감히 나랑 비교하지도 말고 건방지게 내가 네 도움으로 사장이 됐다는 황당한 착각도 하지 마. 마지막으로 위자료 똑바로 입금해. 위자료 입금 안 하면 퇴직금에서 다 깔 거야. 그 후 전 모든 내연녀들한테 위자료를 받아냈고 회사 내에 있던 두 내연녀는 회사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부장직으로 내려간 남편은 일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애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자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 보니 자연히 여자 관계도 좀 복잡했고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했던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저희 결혼은 양쪽 집안의 결합이고 또 저희한테는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드니까 일단은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같은 짓을 하면 그땐 또 다시 봐야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